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시사 비평계의 신성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방송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해마다 신성입니다. 해마다 신인의 네? 기분으로, 네. 해마다 슈퍼루키의 기분으로 임하고 있는 수민 킴입니다. 갑자기 신성. 신성하니까 신성우가 생각나네요. 이거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건데 네. 지난번에도 배 소장님이 신성우 씨 얘기를 아, 너무 안 재밌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네. 그죠? 예?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또 요즘에 또 7080이 유행이니까 예. 신성우 가수 또 좋아하죠. 예, 훌륭한 서시. 그러다가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원래 저 배수진이 우리 3부에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3부에 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 요 충돌 문제로 전문가 인터뷰가 있어서 2부로 좀 저희가 먼저 만나보시겠고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배수진 시간이 이제 네. 아주 그냥 빛을 발합니다 지금. 예. 숫자가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였는데 22.64%.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에는 8% 되었거든요. 네. 금요일은. 근데 네. 토요일 날 뭐 대금 몰렸고 일단 토요일도 이제 시간적 추이를 보면은 오후 시간대 많이 몰렸어요. 오. 원래 이제 이전의 사전 투표도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후 시간대에 많이 투표를 하긴 하는데 네. 그 비율이 이전의 지방선거나 이전의 보궐선거보다도 더 높았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높은 지지율은 뭔가 이 높은 투표율. 자극을 받은 거예요. 높은 투표율은 일단 자극을 받았는데 무엇에 자극을 받았을까? 좀 보면 여당보다는 일단 야당 쪽에 자극을 받았을 만한 일들이 있었죠. 뭐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물론 이제 여당 쪽에 자극을 받을 법한 것은 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거. 예. 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또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거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이제 젊은 세대가 강서구가 상당히 젊은 주예요. 젊은 구예요. 마곡지구 개발되면서 젊은 그렇죠. 젊은 인구가 많이 네. 유입돼서 여기가 10살 단위로 이렇게 나눠봐도 30대가 거의 한 20% 가까이 19.42%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만 18세에서 19세까지 포함해서 20대고 그다음에 40대, 50대. 그러니까 연령 구성 자체도 굉장히 좀 젊은 세대, 이른바 MZ 세대와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또 30대와 40대, 50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60대와 70대 이상 인구도 많이 또 있는 곳입니다. 근데 70대 이상은 12.74%.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좀 사전 투표를 그래도 내일이죠. 본 투표일 날 좀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 30대, 40대 화이트 칼라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지역의 특성상.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특성상 민주당 쪽에 유리하냐 뭐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냐 이걸 알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알아도 그 선거 이틀 남았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안 돼. 하면 안 되죠. 근데 네. 대체로 이 분포만 보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젊은 세대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다 정도는 우리가 네. 추론해서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봐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네. 한 가지 요인을 일단 짚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를 수요일에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궐선거는 수요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지난주 토요일 휴일에 미리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역대 선거 하긴 출근하는데 네. 집에서 아침에 투표하고 출근하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궐선거는 오후 8시에 끝이 나긴 합니다. 네. 하지만 6시와 8시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장담은 못 하는 거기 못하죠. 때문에 그날 갑자기 그러면 일찍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어지간하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역대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최종 투표율이 같이 올라왔던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을 뿐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네. 최종 투표율을 한번 네. 예언을 해보자면 네. 한 44%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초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 투표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4%라고 해도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치렀던 뭐 울산 교육감 재보궐 선거 네.
같은 경우가 26.5%였어요. 최종 사전 투표가 아니라. 그거는 왠지 네. 교육감 선거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광역이고 교육감 선거라는 큰 선거인데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있었던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월입니다. 올해 초죠. 네, 전주시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26.8%였어요 투표율이. 20%. 예, 그렇다면은 40% 넘는다라고 해도 뭐 최종 투표율로는 높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높다. 보궐선거로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의 최종 투표율 예측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사전 투표가 뭐 본 투표일 날 뭐 바쁘게 출근 퇴근하면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 이제 안 합니다 사전 투표. 예, 토요일 저도 잘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본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아니, 저는 마지막까지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냥 본 투표하는 날 오후 한 3시에서 4시에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때가 좋아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본 투표일 날 또 투표율이 유권자들 또 자극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자극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건가 보다. 사전 투표 높으니까 그렇죠. 나도 해야지. 뭐 그 으쌰으쌰하는 경쟁인데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가 높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니까 네. 물론 이제 분석입니다 어디까지나 분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은 본 투표를 또 많이 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그 이전에 뭐 또 부정 투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뭐. 그런 네. 이제 생각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사전 받을 투표 수도 많이 있죠. 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는 본 투표 많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세장을 어젠가요? 네. 방문을 한 것도 자극이 될 수 있죠. 결국 이제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또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강서구 유권자들을 자극했다면 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과 또 뭐 이재명 대표의 등장이 또 국민의힘 유권자 60대 70대 이상을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종 투표율 몇 퍼센트 보십니까? 뭐 저도 비슷해요. 김수민 평론가처럼 네. 뭐 사전 투표율이 한 2배 정도, 2배 조금 웃돌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 지난 대선 때 SBS에서 대선 캠프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배 소장님이 투표율이 어떨 거다라고 굉장히 길게 예측을 하시고 나서 다른 출연자들이 전부 몇 퍼센트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배 소장님 혼자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근데 정면 이제 대결해야 된다. 그때 이런- 저는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런 말씀은 드릴게요. 이제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네. 족식계 도사나 뭐 부채 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뭐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좀 예측을 안 하려 그래요. 몇 석하고 몇 퍼센트는 아니, 그러니까 다릅니다. 몇 퍼센트도 투표율은.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재미로 하는 선거 거죠. 전이기 때문에 네. 재미로 하는 그런 건데. 의미로. 뭐. 알겠습니다. 네. 또 이틀 전이고 또 워낙 또 양당이 첨예하게 붙는 선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앞서 배 소장이 잠깐 언급했던 뭐 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본 투표 높으면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낮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 유권자는 사전 투표 많이 하고 어디 유권자는 본 투표 많이 하고라는 이제 사실은 통례 같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깨진 지는 오래다. 아마 그런 얘기 좀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참고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전략을 대체로 세우는 이제 데는 필요로 그렇죠. 하겠죠. 이제 당 그런 각 특성이 당 입장에서.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도 보면은 사전 투표율보다도 본 선거일에 투표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보궐선거의 승자는 또 오세훈 후보였고 네. 그걸 본다면 실제 내일 투표일 날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 좀 계속해 보죠. 이재명 대표 막판 유세 어제 민주당은 거의 난리가 났어요. 저는 얼핏 보기에 막 마치 이재명 대표가 한 2년 전이죠. 대선 유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단식을 오래 해서 그때보다는 조금 힘은 없어 보이지만 그 분위기라든지 네. 의원들 막 다 총동원하고 이게 딱 뭔가 대선 유세 같은 느낌도 받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네. 가는 것도 고민이 되고 안 가는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냥 만약에 몸이 허락한다면 그냥 가는 네네. 게 맞는 거 아니었어요? 간다고 했을 때 네. 사실 구속영장 기각은 받아내긴 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다 환기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층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지세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윤석열 견제의 여론에 힘입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표가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것인데 그 얘기는 그러나 네.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대표가 자기가 마이너스인 걸 아니까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바로 달라붙는 것이고 그리고 네. 당 대표잖아요. 또 안 나가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층 결집도 중요한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고 그럼 나가는 것도 고민되고 안 나가는 것도 고민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마침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퇴원하는 길에 들르는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세가 한 번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길을 찾은 게 아니냐. 예, 물론 건강 상태에 영향도 크겠지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중도층 유권자한테 의미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지지층은 다 결집 양당 다 끌어모은 상태에서 이미 그냥 탈탈탈 털어서 마지막 이 스윙 보터들의 표심을 가져오는 건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도층 표심의 소구력은 떨어질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예측이고 희망사항이겠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인 선거였다면 네. 전국 선거 중에 하나의 지역이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하는 보궐선거라는 것은 뭐 투표率높지가 않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예측했듯이 뭐 높으면 한 44% 정도 네. 되겠다. 그러면 이건 대체로 조직표 플러스 핵심 지지층들이에요. 그러면은 중도층까지는 투표를 예상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저는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세장에 가려고 했던 것을 취소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사전투표율이 예. 상당히 이제 우리가 뭐 선거 최종 결과에 예. 전제 조건으로 달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적어도 유세장에 가서 한 번 더 본투표일에 지지자들이 핵심 지지자들이 또 조직이 더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뭐 동료의 차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또 유세 현장 방문이 또 60대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강서구 유권자들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 자극이 얼마나 큰 자극이냐. 아주 열심히 나가서 투표를 하는 자극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이재명 대표까지 오는 거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대결이네 네. 하는 정도로 그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요. 그거구나 결국. 우리 지지층 결집시키면 상대 지지층도 역으로 또 결집시킬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보죠. 야 이게 김태우 후보 쪽에서 이게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렸고 선거 비용 40억 정도 낭비가 됐어. 뭐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김태우 후보가 무급 봉사 연봉이 구청장 연봉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임기 4년 내내 그러면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거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대로 사실은 선거 나가는 사람이 월급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네. 공약을 건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만약에 강서구청장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임기 동안 받는 급여 네. 액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김태우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전받게 될 선거 비용하고 네. 어디가 더 클까요? 구청장 선거면 보전받은 비용이 더 그렇죠. 크잖아요. 그러면 재보궐선거 때문에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보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합니다. 그 자기 개인 돈으로 선거 치르는 왜냐하면 보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예,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감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지방의원 출신이지만 한국의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급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죠. 세비 뭐 예, 이런 거. 그런데 단체장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그럼 왜 그렇죠? 단체장은 일을 열심히 한다. 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뭔가 한다 이거구나. 예, 구청장 그런 뭐 이미지 시장. 강해요. 그래서 단체장 출신들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장 급여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합니다. 하긴 그 얘기 들어본 적 없는 예. 것 같긴 그리고 해요. 세 번째는 정치 원론적인 부분인데 네. 과거의 귀족정의 잔재가 남아있던 근대 초기의 선거 정치에서는 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정치인이 급여를 받게 됐느냐? 정치인이 특권을 타면서 급여를 받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정치인의 급여가 도입이 되고 선거 공영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는 네. 의문이 같이 제기될 수 있다.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재선 도전할 때 네. 뭐 지방의원 뭐 왜 급여를 왜 받냐? 무급 봉사하지 그러냐?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할 거 아니냐? 그러네. 예, 그런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김태우 후보는 이 공약 자체로 승부하기보다는 네.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이 공약이라는 형식보다는 아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 더 치중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약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건 저는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냥 강서구의 선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커졌어, 판이. 이재명 대표도 등장하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은 총력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강서구에 안 가고 다 안 그러니까요. 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선거와 인물 선거였다면 네. 이런 김태우 후보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투표 안 하고 했던 사람들도 솔깃할 수가 있겠죠. MZ세대. 근데 이게 조직선거예요, 이번에는. 이번엔 조직선거고 이건 일종의 윤명 대리전이에요. 사실상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이게 인물 대결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서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은 선거 되다 보니까 대리전, 조직 선거 그 양상이 크다 보니까 개인의 이슈는 잘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그럼 이제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긴 경우는 안 합니다. 저는 이긴 경우 다 좋으니까 잘하겠지, 뭐 잘 나가겠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기면 그냥 만세 그러면서 그냥 고하는 건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지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기현 체제,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요 얘기인데 예측 좀 해보죠. 뭐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 같은데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려면 그냥 지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크게 져야지 흔들릴 거다. 아. 요건 저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네. 뭐 조금 지더라도 여당. 예 그대로 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윤 왜냐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도 좀 그런 편이었어요.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접어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일단 그냥 가는. 네, 설령 내가 바닥을 치더라도 일단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냥 간다. 네.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지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질 경우 네. 지도부 체제 교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비슷한 경우인데 네. 지게 됐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비명계라든지 이쪽에서 당 체제 협조를 그동안 안 해서 졌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때문에 졌다. 물론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진 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친명계에서는 그동안에 당이 좀 잘 단합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내부 총질이 문제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지지 않는 이상은 지도부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뭐 각각 지는 경우에 뭐 이기는 경우에 뭐 좋고 뭐 신날 텐데 그러니까 지는 경우만 짧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국민의힘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내년 총선에 미치는 심리적인 파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국민의힘이 진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비대위 뭐 또 전당대회를 또 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상 이제는 선거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선대본부장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인물. 선대위원장. 그렇죠. 약간 선대위원장 위주의 총선 구도로 견인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치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거야? 저는 안 물러나겠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대응하면서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다면은 상당히 좀 비명계를 끌어안는 듯한 좀 표면적인 태도를 더 오히려? 강하게 보이겠죠. 그 부분은 반대네 두 분이 지금.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일단
더 갈등을 빚게 되면 이제 네. 이 선거 자체의 결과가 좋지 않은데 비명계와 더 갈등하면은 서울 지역에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의 현역들이 많은 수도권의 현역들이 많은 민주당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더 비명계와 뭔가 극적인 상황도 만들어가면서 좀 여론을 다독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비명계를 다독거리려면 이기는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오히려 예, 한턱 쏜다. 이 심정은 또 있는 거죠. 기분 그래서 좋으니까 그냥 다 봐줄게 뭐 이런 이 거구나. 부분은 이제 배 소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해서 일단은 뭐 예측만 갈려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마지막 요거 잠깐 짚죠.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중진들 험지 출마론 제2, 2탄, 3탄, 4탄, 5탄 이어질 거다?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다만 관건은 관건. 윤핵관이라고 불렸었던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의 거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전국급급 인물이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네,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라든지 여기까지 갈 거냐. 네. 예, 가게 된다면 뭐 어떤 영향으로든 굉장히 크게 또 파급 효과는 있을 거다. 근데 가지 않는다면 조금 시들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갈 것 같습니까? 저 김수민 평론가 하는 얘기하는 수준까지?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호남에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네. 하태경 움직였죠. 당구도 잘 쳐요. 상당히 정교한 사람이에요. 물리학도라서. 테이블을 보고 각도를 쟀어. 서울에 어디로 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러다 보면 다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쪽에서 나 떨고 있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다 올라오라 이거야. 그게 내 그다음에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호남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호남 봐. 호남도 꽂으면 되는데 다 서울로 올라와. 예.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 영남으로 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